시작할게요. 영어를 가르치는 임재상 선생이고요. 뭐 짧게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서울대文科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상상고 올해 5년차 그리고 등등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요거 듣기 전에 1등급 커트가 몇 점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상고 1등급 커트는 89점에서 91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대원 외고 혹은 나름 그래도 공부를 좀 친다는 그런 학교들의 영어 1등급 커트는 99점과 100점입니다. 상상고랑 나름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학교랑 이상하죠. 왜 상상고는 영어 1등급 커트가 89, 91인가?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의대 내신 수시를 받으려면 최소 3등급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되게 재밌는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등급 커트가 99, 100인 학교랑 상상고는 제가 89점, 91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상상고는 한 번 1등급에서 3등급을 받아버리면 절대로 4등급에서 9등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 번 4에서 9를 맞아버리면 절대로 1에서 3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1등급이 99, 100 이런 학교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세 파트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영어 학습의 팩트리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얘기들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영어 학습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텝 1이 있고요. 스텝 2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기 때, 주니어 레벨 때 했던 초, 중등 때 했던 훈련을 저는 스텝 1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하는 게 뭐냐? 문장 분석과 문장의 정리하면 문법, 어휘, 영작도 문단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문장이 정리되지 않는, 즉 문장 중심의 학습 위주로 훈련하는 것을 스텝 1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요거를 잘하면 고등학교 와서 일반고에서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반고에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특목고 중에서도 대원 외고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스텝 1에서 스텝 2로 넘어가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들은 보통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스텝 2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스텝 2는 뭐냐면 문장에서 확장해서 문단으로 모든 문단, 영어 문단 패러그래프에는 논리 구조가 있거든요. 논리 구조를 마치 테트리스 짜듯이 이 산수를 통해서 논리 구조를 짜는 걸 스텝 2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되면 수능이 됩니다. 요게 되면 특목 자사고 내신이 되고요. 우리가 이 상상고는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상상고는 외대 국어랑 한영 외고랑 패턴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적인 영어 학습 팩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상고 내신 분석인데, 제가 이렇게 한 표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냥 쉽게 상상고 내신은 추론, 암기, 어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상고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외대국어랑 한영외고랑 매우 비슷합니다. 이 학교들의 특성은 뭐냐면 추론 비중이, 이거 산수 더해보시면 40과 30 더하면 추론이 70%고요. 암기가 10%, 어법이 20%, 7대 1대 2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대원외고랑 일반고랑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학교들은 이 상상고 대비 문제 유형은 똑같지만 유형별 비중이 다릅니다. 혹시 요 대원외고랑 일반고는 뭐가 가장 높을 거라고 추측 가능하세요? 암기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추론이고, 그 다음에 어법입니다. 그래서 얼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원외고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게 그냥 중학교 때랑 별 차이가 없어. 암기에서 압도적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1등급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상상고를 비롯한 외대 한영외고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추론은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로 좁힐 수가 있어요. 내부 지문과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되는데, 내부 지문은 보통 학교에서 쓰는 원서를 가리킵니다.
그 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온다고 하고요. 아마 일요일 날 내려가시잖아요. 그때쯤이면 아마 앞에 문필 선임에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아마 학교에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자, 아무튼 내부 지문에서 보통 추론형이 40%, 외부 지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 보는 수능 지문을 의미하고요. 요게 전체 100% 중에서 최대 30%가 나옵니다. 요 외부 지문의 수준은 제가 수능 난이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1 수능이 아니고 고3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수능 문제, 기출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발췌를 해서 수능 기출 문제를 뽑아오는 게 아니라 논문에서 발췌를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에서 뽑아내가지고 수능 형태로 바뀌는 게 요 상상고의 외부 지문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는 100% 내부 지문에서만 나오고요. 어법도 100% 내부 지문에서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난이도를 이렇게 써놨죠. 추론형에서 내부 지문 추론 최상, 외부 지문 추론 최극상. 제가 웬만하면 극 이런 말을 안 붙이는데 제가 기출 문제를 뒤에 실어놨습니다만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애기가 스텝 1 열심히 문법을 하고 열심히 어법을 해도 상상고에서는 그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런 문제가 이 학교에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논리 구조를 잘 짜는 연습만 하면 내가 그동안 어법이나 단어를 조금 불성실하게 해도 한 방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학교가 상상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기는 난이도가 너무 쉽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 그 초중 때 목숨을 걸었던 암기를 열심히 해봤자 그냥 대충 다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를 통해서 맞출 수 있는 이 수준은 비중도 낮고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암기에 치중하는 내신 학습은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법도 난이도가 중입니다. 그 상상고에는 원어민이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원어민이 핸드아웃을 줍니다. 근데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핸드아웃을 가지고 원어민이 어떤 뭐 대화나 아니면 라이팅 이런 걸로 수행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희한하게 원어민이 문법을 가르치고요. 거기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이 가르치는 문법이라고 해봤자 그죠? 우리가 그 중학교 때 그 뭐 어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웠던 문법 수준보다 훨씬 더 쉽고 가벼운 걸 다루기 때문에 어법과 암기는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무조건 추론해서 승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작은 괄호로 써놨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서술형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 비중이 요 추론형 내부 지문에서 20%가 나오고요. 그 어법형 역시 이것도 내부 지문에서 10% 정도가 나옵니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 대비 10분의 시간이 더 주어집니다. 혹시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서술형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서술형은 단순히 문장을 쓰는 게 일종의 암기형 서술형이었다면 이 상상고 추론형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들이 주제를 먼저 뽑아내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한 문장 또는 여러 문장을 창의적이고 하지만 어법에 맞게 쓰는 추론형 영작이 상상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상고 내신 콘텐츠 소개인데요. 이렇게 크게 내부 지문,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은 어차피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외부 지문은 어차피 처음 보는 지문을 다룰 거기 때문에 외부 지문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논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EBS를 보고 수능 기출을 풀어봤자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냥 다 논문에서. 참 되게 선생님이 열심히 해요. 아무튼 내부 지문을 소개드리면 크게 원서와 국정교과서 두 개로 나뉘고요. 원서는 해마다 바뀌고 작년 같은 경우에 Skill for Success 5를 다뤘습니다만 요거는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뀌기 때문에. 요게 언제 나온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옵니다. 자, 난이도는 토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이게 고1 애들이 할 수준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길고 이 난이도도 생각보다 수능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이게 난이도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중학교 딱 올라가서 고등학교 애들이 처음 보기에는 살짝 좀 벅찬 그런 토플 난이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국정교과서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학교에서 주는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핸드아웃은 누가 준다고 말씀드렸죠?
원어민이 줍니다. 원어민은 뭘 한다고요? 문법을 합니다. 난이도는 뭐 아까 제가 뭐 어법은 뭐 한 중상, 중에서 하, 여기 지금 잘못 쓰여 있는데요. 중에서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와 핸드아웃은 하등 걱정할 게 없다. 우리가 신경 쓸 건 원서와 외부 지문 훈련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내신 발췌 글인데요.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제가 제 자료에 다 셋업을 해놨으니까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선지가 전부 다 영어입니다. 선지가 영어로 최소 길이가 2줄, 3줄, 4줄 이런 식으로 선지 읽기도 굉장히 벅찬 게 상상고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어 훈련 순서를 문장 분석에서 문단 분석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지를 정리하는 훈련은 스텝 1에 해당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열심히 하셨다면 문장이 아무리 길고 복잡해 보여도 핵심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핵심을 정리한 걸 바탕으로 왼쪽에 보면 쭉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이 있는데 혹시 이 정도 길이의 지문은 혹시 어떤 유형과 좀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이 정도 길이는 수능입니다. 제가 아까 수능형으로 문제를 낸다는 것은 어떤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부 지문과 외부 지문 중에 외부 지문이에요. 이게 외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얘기가 번역으로 안 풀립니다. 이 정도 수준은. 논리를 착착착 테트리스처럼 논리 구조를 짠 다음에 논리 구조를 짜면 핵심이 잡히고요. 그 핵심을 아까 우리 선지를 제가 정리하는 훈련을 우리 방학 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지의 핵심 정리하고 가장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가까운 것에 매팅을 하는 게 올바른 추론형 풀이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방학 때 해석하는, 그러니까 번역하는 훈련에만 집중했다면 상상고 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평균이 혹시 몇 점인지 아세요? 평균이 40점입니다. 40점 평균. 우리 애기는 40점이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작년에 어떤 점수까지 났냐면 수행 다 포함입니다. 수행 다 포함해서 35점 점수를 받고요. 그 애기랑 엄마가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 나는 살아서 그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점수가 실제로 나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냉정하게 보면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정도예요. 그럼 30 몇 점보다 더 아래 점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89, 91, 절대 1, 2, 3등급이 4에서 9로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공부법을 제대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번 방학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아마 그게 이번 중간고사의 방향을 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두 번째로 갖고 온 건데 이거는 중간고사 건데 왼쪽에 이 쭉 보시면요. 왼쪽에 이 지문 길이를 보시면 수능보다 조금 긴 것 같죠? 이건 뭔 것 같으십니까? 이건 내부 지문입니다. 내부 지문. 이 내부 지문은 우리가 내신 때 훈련을 다 하고요. 내신 때 제가 논리 구조를 다 짜주기 때문에 사실 내부 지문은 크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외부 지문이에요. 방학 때 얼마나 그 내공이 폭발되느냐, 그 내부 지문을 잘 푸는 자가 이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토플 정도 길이의 내부 지문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근데 아무튼 내부 지문을 머릿속에 준비를 하고 갔다고 쳐도 한번 오른쪽에 선지를 보십시오. 선지의 길이가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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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길면 4줄. 벅차요. 자, 그래서 이 선지가 아무리 길어도 선지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정말 쉽게 우리가 또르르 핵심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것과 우리가 머릿속에 사전에 정리한 내부 지문의 구조를 비교하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풀 수 있지만 이 훈련이 안 돼 있고 자꾸 미시적이고 스텝 1에만 집착하는 친구들은 이것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한번 하나만 더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 서술형이 이렇게 나오죠. 다음 글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진술의 번호를 쓰고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서 한 문장으로 쓰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문장이 상당히, 요 문단이 상당히 깁니다. 이것도 내부 지문입니다. 내부 지문이고, 내부 지문은 우리가 사전에 도식을 다 짜서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걸 바탕으로
선지를 또 뿅뿅뿅뿅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중에 내가 머릿속에 정리했던 이 논리 구조랑 다른 걸 하나 고르고 그 고른 거를 바르게 고치면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주관식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객관식은 그러니까 약간 객관식형 주관식 같잖아요. 근데 보통 객관식은 상징가 5개입니다. 근데 이건 주관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객관식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5개면 5개를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4개를 낼 것 같았어요? 한번 추론 가능하시겠어요? 선지의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아까 전에 객관식은 뭐 3줄, 4줄 이렇잖아요. 이건 뭐 5줄, 6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를 하나 빼갖고 이렇게 4개로 만든 거예요. 이 중에서 정답이 이게 2번입니다. 이게 2번이라서 일단 진술 번호를 2번을 딱 써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 콜센터 직원인데 콜센터 직원들은 자기 직업 없어질까봐 걱정을 해야 된다가 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 보면은 have no concern about,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라고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글의 조건이 뭐냐면 틀린 내용을 바르게 고쳐서 한 문장으로 쓰세요잖아요. 근데 애들이 순간 거기서 마시라면은 틀린 거 요거 no를 빼야겠다 이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no x라고 쓴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지금 설마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제가 아까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맛이 가서 진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no를 빼고 요 한 줄을 다 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내신 기출문제를 한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제 수업 상세속에는 방학 커리큘럼과 중간 기말 이런 스텝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 방학 때 했죠. 우리는 방학 때 제가 아까 영어 공부의 그 커리큘럼 테이크 트리는 스텝 1에서 스텝 2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방학 때 스텝 1 문장의 핵심 정리와 문단 구조 짜는 스텝 2를 함께 다뤘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적용만 시키면 되는 게임이고요. 제 수업을 안 들었더라도 방학 때 요것과 비슷한 수업을 하셨다면 수업 따라가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별로 특별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를 그냥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와서 들어도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중간고사죠. 이렇게 제가 빨간 원을 그려놨고요. 보통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내부 지문 훈련, 외부 지문 훈련. 사실 수능 문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면 항상 복습 테스트.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요건 제 훈련 예시입니다. 요게 이제 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요게 이제 그 지난 2학기 그 원서 교재를 저희가 샘플로 가져왔는데, 보통 여러분들 그 학원에서 주는 교재를 보면 이 본문이라 그러죠. 본문하고 해석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하고 해석 나와 있고요. 문법하고 단어 정리만 엄청나게 해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단어랑 어법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스텝 1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스텝 2고요. 스텝 2는 저처럼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다 짜서 다 하나하나 짜갖고 이런 식으로 다 논리 구조를 짜갖고 논리 구조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주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외부 지문에 이걸 적용을 시킨 건데요. 외부 지문은 딱 수능 기기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게 뭐 이제 빈칸으로 나오든 순서로 나오든 삽입으로 나오든 수능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방학 때 했던 요 훈련인데 내신 때도 요 훈련을 그대로 합니다. 우리 방학 때 안 하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어차피 너무나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정도 들으면 기본적인 메커니즘 설명은 다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세 커리는 이렇습니다. 수업 교재는 뭐 당연히 자체 교재이고요. 내부 지문 당연히 뭐 자체.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답 노트입니다. 오답 노트. 뭐 아까 들어보니까 뭐 소통, 뭐 뻔한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소통 어쩌고저쩌고 다 좋은데 오답 노트에 대한 확실한 체크는 이것만큼 좋은 그 수단이 없다. 가장 시간 효율적이고 퍼포먼스도 좋게 나올 수 있는 게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답 노트 가장
그 최적화되게 만들 수 있는 포맷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쭉 학생들 과제 체크하고 요거 더블 체크해주고 요거 가지고 체화 시간 주고 요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과제 및 관리도 제가 딴딴딴 오답노트죠. 가장 중요하다. 내부 지문 워크북, 외부 지문 워크북. 아마 이거 자료 양을 보시면 어딜 가든 와 이렇게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와 이렇게 줘서 저 제대로 소화하는 친구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마케팅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딴 건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오답노트입니다. 이거를 잘 관리해 주느냐, 이거의 방점을 찍고 여기 핵심을 딱 두시고 체크를 하시면 좋은 수업 고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색커리는 우리가 총 8차시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3월 둘째 주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학교에서 지도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하냐? 외부 지문 훈련, 스텝 2 훈련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시부터 내부 지문 훈련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통 한 시험당 그 내부 지문 들어가는 게 한 4과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도 2, 3, 4, 5 내부 지문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내부 지문은 다 끝납니다. 그럼 마지막 6, 7, 8 남았잖아요. 이때 뭐 하냐? 복습 들어가야 돼요. 복습은 그동안에 했던 내부 지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반씩 잘라갖고 이거 도식훈련 1차, 도식훈련 2차. 모든 훈련마다, 모든 차시마다 외부 지문의 스텝 2 훈련은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의 수업에 의존하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겠죠. 당연히 본인이 스스로 본인 시간 내에서 오답노트 계속 체크. 요게 3박자가 꽁꽁 맞아줘야 점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제 수업 들으면 점수 나온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워요. 제가 풀어도 어려운데 애들이 풀면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의 수업과 아이들의 유전자와 아이들의 노력 모든 것들이 조화가 딱 돼야 1등급이 나온다. 1등급을 맞을 욕심을 애초에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몇 등급이 나오면 일단 만족? 3등급이 나오면 만족입니다. 좋은 점수예요. 4부터는 의대를 못 갑니다. 수시로군요. 정시도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딱 3등급, 3등급이라는 이 점수를 딱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이 정도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우리가 짜야 되겠다. 그걸 딱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했고요.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편차가 얼마냐, 이런 것들, 애들 공부 열심히 하냐,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없으실까요? 얘기가 많네. 없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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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오케이. 보통 편차는요, 한 4.5점 정도 팍팍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일반고는 막 1점 이렇게 되잖아요. 등급하고 이런 게. 상상고는 여유가 있습니다. 팍팍 떨어져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하여간 여러 군데 다녀보시면서 비교해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